가셔가지고 대파 가격도 보고 지금 물가가 너무 비싸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그 민주당이 물가 상승률 2%로 이내로 유지하는 게 이제 당의 공약이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마련하면 좋을지 그 부분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있습니다. 자, 우리 기자회견을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로마트에서 물가를 봤는데 물가를 2% 이내로 관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어렵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물가나 또는 수출 환경이나 생산 원가나 이게 그냥 시장에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금의 물가가 이렇게 폭등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거시경제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일단 수출이 안 됩니다. 수입이 엄청 늘어났지 않습니까? 적자가 전 세계 200위 규모로 우리가 떨어졌다고 해요. 세계 4위 흑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1년 몇 개월 만에 적자 국가 200등을 넘어서서 북한보다 적자가 더 많이 난 나라가 됐어요. 맞아요. 물가가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생산 단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전기요금, 공공요금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농가에서 생산을 하면 생산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일단 공급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공공요금을 억제해줘야죠. 그러면 적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정에서 부담을 하니까 부담이 된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하라고 우리 세금 내지 않았습니까? 그 낸 세금으로 엉뚱한 데 안 쓰고 아껴서 정말로 민생 물가 관리하는데 생산 원가 낮추는 데 쓰면 물가 관리에 도움이 되겠죠? 부자 감세 왜 해준 겁니까? 수십조 원의 부자들 감세해 줬잖아요. 그거 감세해 주지 말고 공공요금 억제하고 서민들 지원해 줬으면 물가 통제 되겠죠?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이게 회사 관계자들 불러다가 뭐 가격 맞춰 안 하면 혼난다 너 세무조사한다? 이거는 효과가 없습니다. 잠시는 효과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더 튀어 오르거든요. 경제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산성을 올려야죠. 똑같이 파 한 단 생산하는데 1,000원이 2,000원이 든다 이러면 1,800원으로 생산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생산 기술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런 게 R&D 예산입니다. 옛날에 쌀 한 가마 생산하는데 노동력이 많이 들었잖아요. 기술 개발해가지고 기계로 생산하니까 생산 원가가 확 떨어지잖아요. 쌀 가격이 낮아지잖아요. 똑같습니다. 모든 요소에 이 물가가 들어있는 겁니다. R&D 예산을 대규모 삭감해가지고 기술 개발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건비가 너무 비싸지고 있어요. 일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하고 싶은데 혹시 기초생활수급자 탈락할까 봐 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일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간 복잡한 점 생각하면 해보세요.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골라가지고 너 소득 없지, 너 재산 없지, 그러니까 한 달에 1인당 54만원 지원합니다. 선정이 되잖아요. 일하면 어떻게 돼요? 탈락하죠. 절대 일 안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꿔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모든 국민에게 50만원씩을 다 지급한 다음에 능력 있는 사람한테 50만 도로 받아요. 똑같죠, 재정은? 똑같은데 나 지원받는다 일 안 할 이유가 없죠. 맞습니다. 노동을 회피할 이유가 없으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것도 매우 어려운 과정이긴 하지만 정책 중에 하나예요. 몰라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연천이 바로 옆에 있죠. 청산면이라고 있죠, 거기. 제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 여기가 인구가 계속 너무 빨리 줄어드니까 시골이라서 농촌이라서 줄어드니까 지금 하고 있죠. 1인당 15만원씩 연천, 평청산 면민에게는 돈이 많든 적든 식구가 많든 적든 아이든 어린이든 가리지 않고 15만원씩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청산면 인구 늘어나고 있죠. 제가 보고받을 때는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 청산면은 이사 가세요. 안 돼요.
정산면으로 가면 네 명이 가족이 예를 들면 2명 또 4명이면 월 30만 원, 60만 원을 받습니다. 지역화폐도 지급을 해요. 그 동네에서만 써야 돼요. 그래서 내가 듣기로는 거기 미용실, 이발관 이런 것도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가게가 생긴대요.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 동네에서만 써야 되니까. 그럼 그 동네가 살겠죠. 그러면 그 동네에 가면 노는 땅 엄청나게 많죠. 그런 사람들한테 생산을 하게 하면 생산량이 늘어나겠죠. 물가에 영향을 줘야 안 줘요. 모든 요소가 이렇습니다. 물가를 2% 이내로 관리한다. 성장률을 3% 선까지 끌어올리겠다. 우리가 세계 4대 경제 강국으로 가겠다. 5,000포인트 주가 시대 만들겠다. 일본은 출생률 1을 회복하겠다. 우리가 1, 2, 3, 4, 5 공약 얘기하잖아요. 안 될 것 같습니까? 원래 물가는 이 GDP 성장률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성장률이 1점 몇 %인데 물가가 왜 이리 높습니까? 비정상 아닙니까? 네, 맞아요. 이 비정상을 방치하는 게 무능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생산성이 1%가 늘면 물가가 1% 올라야 정상이죠. 네. 이게 뭔가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바보라서 그렇습니다. 관리를 못했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정부의 역할이에요. 해주시기 방법은 바랍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맞아요. 또는 의지 있는 사람이 하느냐 아니면 아무런 관심 없이 권력을 누리려고만 하는 그런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천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죠. 제가 그 말씀 자 도지사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도지사의 1시간은 1,4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자 성남시장 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성남시장의 1시간은 1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정말로 열심히 했는데 제가 무슨 특수 기술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한 사람일 뿐이에요. 무슨 엄청난 특허 기술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남이 바뀌고 경기도가 바뀌었다고 저를 이 자리까지 여러분이 보내주셨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요. 어려운 일 하라고 권력 주고 맞아요. 어려운 일 하라고 세금 낸 겁니다.